안녕하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랜선 상담소 김영선 노무사입니다. 반가워요. 네, 저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궁금하신 사항 함께 이야기해봐요. 맞아요. 손으로 만지는 거, 자꾸 터치하는 거 기분 나빠요.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네, 저 지금 채팅 눈에 띄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요? 장난식으로 터치를 하는데 성희롱이냐 아니냐, 이런 경험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 우선 성희롱이 뭔지 그 뜻을 짚고 넘어가 봐야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성희롱이 뭘까요? 네, 손으로 만지는 거, 성적인 농담, 신체 쳐다보는 거 다 맞아요. 성희롱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희롱이란 단어를 법에서 정의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법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이 법은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이 변경된 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법에서 설명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은 정말 포괄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우리나라 성희롱이라는 정의를 최초로 한 법이고 성희롱에 대한 정의도 가장 넓게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가지는 의의는 성희롱에 대해서 최초로 정의를 했다는 점이죠.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은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이건 말 그대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성희롱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정의는 하고 있지만 당하는 주체를 한정하거나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면 누구나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을 회사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간의 관계, 즉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로 한정하고 피해자도 근로자로 한정을 해서 피해 행위 자체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혹은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법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 질문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법을 3개로 나눠서 다뤘을까? 이 3가지 법은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정해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정시설, 공공기관, 군대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양성평등기본법은 이러한 처리를 위한 각 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먼저 고용관계 아니면 성희롱 아닌가? 지하철에서의 접촉? 예, 이거는 한 번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성희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누군가 고용관계를 벗어나서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 그러니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하철에서 누가 내 허리를 잡는다 같은 고용관계를 벗어나 발생하는 성적인 불쾌한 언동 등은 모두 성폭력의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쵸.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긴 한데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폭력은요, 모든 성적인 불법 행위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즉, 성폭력은 우리가 다루게 되는 성희롱은 물론 폭력이나 협박을 해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추행, 공연 음란, 통신매체 음란 행위, 카메라 촬영,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요. 우리가 형법상 다루고 있는 강간이라고 정의하는 성폭행 등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물론이고 성폭력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그 피해의 당사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는 행위니 모두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폭력 범죄는 처벌받는 것으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력이라고 해도 모두 처벌은 아닙니다. 결국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을 적용을 받는데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그 행위의 고의성 등을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범죄로 구성되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가 건물 계단에서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내 다리를 찍었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경우에는 처벌이지만 실수로 카메라가 눌려서 그랬다고 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죠. 맞아요. 고의성이 없다고 우기면 처벌이 안 되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우기는 사람 참 많을 것 같긴 하죠. 성폭력 처벌인데 성희롱은 그럼 처벌이 안 되나요?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성희롱도 고의성이 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형법에서 정한 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성 등이 확인되기도 어렵고 신체 접촉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요. 꼭 형사처벌만 처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밥 먹으러 갈 때 나는 싫은데 이성이 자꾸 팔짱을 낀다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나를 자꾸 만지는 것을 했을 때 이걸로 피해를 본 사람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근데 행위를 한 사람이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적 처벌은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희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희롱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하니까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한 정신적 치료 등을 받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배상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팔을 터치하는 직장 동료 은근 많죠. 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성적 농담하는 거 이것도 문제고요. 첫사랑 닮았다고 영화 보자고 하시는 상사분, 성희롱인가? 아닌가? 약간 애매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라는 특정된 한 사람이 하는 행위로 보아 개인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그 분위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나 성희롱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성희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랜선 상담소에서 전해드린 성희롱 관련 법들과 각 법에서 정한 성희롱의 정의, 이해가 되셨나요? 각 법마다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알겠죠? 오늘은 성희롱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해도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안녕.